숨 좀 쉬시고. 예. 아니 너가 잤으면 이제 농담 못해요. 예, 이제 예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학교라고 하면 초, 중, 고가 학교로 규정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유치원이 벌써 공교육 과정으로 들어온 건 올해고요. 어린이집까지 들어와 있고요. 이제 0세에서 2세 영유아, 그 다음에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이제는 임신을 시작했을 때부터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 차원은 저는 오히려 동의를 합니다. 국가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8대 공약을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걸었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감 개인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시발점에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보 통합의 부분에서 지금 아직 혼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이거다라고는 하지 못해요. 돌봄이 그렇고 늘봄이 그렇고. 그 다음에 유보 통합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이라고 해서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지자체에서 이관이 되어 오거나, 그 다음에 여가부에서 여성 청소년 아동 지원법에서 근거하거나, 이게 교육과기술부에서 쭉 했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 경남을 예를 들면 밀양, 창원, 장류나 유라, 양산의 사송지구 3만 5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창원의 북면 강계지구 약 3만이 넘게 들어갔죠. 또 거제 이와 같은 지역만 가밀이나 이부제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통계를 내면 빈 교실이 속출하는 것이죠. 전체 옛날에는 한 반에 뭐 60명씩 들어갔던 교실들이 10반이 아니라 지금은 3반 이렇게 나머지 7개 유휴 교실이 발생하는 데서 제법 많아요. 요 인근에 중앙여고도 그렇고 그 맞은편에 동면 초등학교가 그렇거든요. 그 동산초등학교. 거기 60학급인데 이제 6학급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지금 다양한 이제 유교실 활용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여기에 법령이 손 못 대는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와 좀 머리를 맞대서 교사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또 특수화도 같이 있거든요. 특수화는 또 특수에 대한 자격증이나 연수, 그 다음에 인원 몇 명을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논의가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쭉 이번에 이제 제가 다니러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만나보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 뭐 이후 당선되어 가는 과정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좀 할 생각이고요. 지금 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마통이라고 상당히 진통이 있었거든요. 업무를 누가 둘 것인가. 그래서 업무의 명확성, 그 다음에 지원 근거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저는 표준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행정 조치가 제일 빨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원 근거가 되는 금액, 이것이 지원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보조교사가 됐던 주교사가 됐던 이런 그 교사의 추가 배치, 그 다음에 이제 근역형이 있죠. 여러 가지 유행이 있거든요. 지금 최소 이제 2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행에 따른 지원 또는 교사 추가 배치 이런 것들은 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먼저 투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또 교육감님이 출석 안 하셨다고 누수가 어쨌든 뭐 안 할 수도 있죠.
저는 처음 유시유종이죠. 처음부터 어쨌든 목표 설정 자체가 교육청 예산이 국가 예산입니다. 혼자 만드는 예산이 아니라 도로부터 받는 예산이 있고 국가 중앙정부부터 받는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 유기적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권 역시 아시겠지만 경남도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결을 거쳐서 교육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하물며 교육감 업무 추진비까지도 그와 같은 사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기적인 부분은 인정이 되고 그것이 맞다라면 학생의 권리나 또 배움의 기회나 하고 싶은 제가 다양한 정책들은 어떤 설득을 거쳐서라도 요청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겠죠.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안 하면 또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자체 장의 역할도 있을 테고 도의회 역할도 있을 테고 교육상임위 역할도 있을 것인데 그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소통 협력 간 지원 체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 급은 최소한 서기관급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업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교육감이 직접 하고 싶은 다양한 업무 추진단 그 다음에 그 AI 추진단 이런 것들 하기 위한 그런 소통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그 역할은 교육감에 주어진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돈을 완전히 쥐고 있는 게 아니라서 결국은 찾아가야 되고 함께 하자고 논의해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의 이제 지금은 유기적 관계를 맺어 놓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정책 단위에서 김경수 후보 도지사 후보나 전희영 도지사 후보나 박은수 도지사 후보나 이런 데에 교육적 관계에 대한 어떤 정책적 그 특보는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후보 때부터.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있고 우리가 지금 마을 공동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얼마나 지자체가 같이 50대 50을 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좀 설득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생뚱맞게 나중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좀 미리 던져놓고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식사 자리에서 아직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도 행정은 도지사님 하시되 교육에서 하실 부분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분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도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이 경남도의 성장에서 계속 머물러서 하는 것이 지금 김경수 지방위원장 전 거기는 보면 5국 3특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지역의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다른 덕망 있는 그 교수를 모시서라도 창원의 LG전자와 연결을 해서 물리 쪽이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또는 경상대 유전공학 쪽에 좀 더 역할을 높여서 또는 사천항공과 클러스터를 높이겠다. 그러면 일자리와 그런 거를 금액을 따지지 않고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박민은 창원대 총장하고도 만나봤지만 물리 쪽이 강세가 있으니 이쪽에 우리 선생님들 연수나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하고 그럼 내가 장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학교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다음 인제대 그 민주교수연합회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지금 카운슬링 하시는 학교에 그 상담조사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폐마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의 전문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남아있다, 아직.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른 연수를 받고 우리나라 상담 과목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를 통해서 전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재교육을 많이 못 받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대학의 인문 파트나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창업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다양한 학과에서 이런 노하우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좀 더 개설해내면 좀 더 그 카운슬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은 학생 교육 상담, 진로 상담 쪽으로 이어질 거고, 자기의 장단점을 알고 미리부터 많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조금 더 방학하는 기간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은 결국 우리 교사가 제일 처음 이제 교사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은 책임감과 열정이었거든요.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교장이 되거나 교육감이 되면 뭘 중시하냐면 좌우 균형을 더 목적을 하죠. 어떤 누구에게도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이제 그것을 좋은 말로 해서 균형이라고 할 건데, 그런 교육도 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질문하신 부분에서는 도서 백지의 교육 격차 해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회 제공과 두세 개의 학교를 통합해서 지금 하는 이런 통합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식,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 교육 기회를 이렇게 주는 방식, 그 다음에 지자체와 연계해서 무슨 합숙 이런 것처럼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외부로 유출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문제는 저는 학습에 너무 극대화랄까 목적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요 두 마리 토끼 중에 요 아랫부분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골로 갈수록 그런 어떤 교육 기회라든지 다양한 혜택이 더 없을 텐데, 지금 두드림 학교라든지 그런 예산이 작년에 경남이 약 61%가 그 예산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전국에서도 한 두 번째만큼 감액폭이 컸습니다. 이 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언론기고를 통해서 박정훈 교육감에게 전화를 했고, 박정훈 교육감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이런 예산이 사라지면 나중에 이 아이가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적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또 많이 지출될 거라서 지금 이제 도서백지라서 학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그와 같은 행태로 좀 더 도와주고, 지금 그 위보다 상위 한 5% 이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역에서도 산청군이면 산청, 합천군이면 합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그 아이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다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더 많은 외부 강사까지 섭외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이 잘 운영하고 있는 대학 진학반, 대진반이라고도 하는데, 경상대학교에서 그런 상담을 몇 년째 해오고 있었고, 1년에 크게 자기소개서 작성과 선택 방향, 그걸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학교에 맞춤형 소개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창원대 가고 싶다면 창원대에 맞게, 또 부산대에 가고 싶다면 부산대에 맞게, 저는 인수를 하고 싶다면 인수를 맞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 대책도 없이 갔던 친구는 여기 충분히 인서울 할 수 있음에도 그런 소개가 없으면 그 상급 대학 진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으로 박정훈 교육 진보 시대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합디다. 예를 들면 학력이 전국에 15위, 14위를 더 간 적이 없다. 다른 말로 꼴찌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왜인가,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결국은 그 수치를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다 달라지겠죠. 우리가 지금 학력을 시합하기는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서울대에 몇 명 들어갔냐의 문제를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요 교육 격차를 더 줄여야 되고, 기초 학력에서 힘든 아이들을 좀 더 지원해주고 높여내는 것이 1차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굳이 서울대를 모두가 다 가려고 하진 않잖아요. 다른 연세대 자기 전공 과목이 맞는 부분이 강점이 있던 연세대로 가려고 하겠죠. 그 레벨의 학생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데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자기의 꿈을 열어가 자기가 행복한 일이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 교육청 체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너무 숫자에는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선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지쳐지는 제가 지금 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경남교육청에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자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머리를 맞대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죠.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대고 하고 싶으면 방법을 찾는 거죠. 뭐 지금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은 맞습니다. 우리 진주 교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는 성비가 9대 1입니다. 남교사 하나에 여교사 9분입니다. 정말 9대 1이고요. 그거는 대학 입학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남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또 차별이다. 그래서 군대 가산점이나 옛날에 RNTC 제도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2년제 대학 때도 있었고, 그래 RNTC를 군대를 안 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근원적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남자에게 가점을 준다. 남자는 이유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9대 1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품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저희 35년 경험에서 그렇고 차별이나 편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으로 아마 기초교육이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진주교대나 이런 그 교육 틀에서부터 그 교육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걸 더 강화시켜서 현장에 발령받자마자 바로 학부모를 상담하고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성비 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한 6.5 대 3.5, 중학교는 한 7대 3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이 교직에 더 많이 근무도 하고 또 관리자도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역전 행상이 일어나고 있죠. 옛날에 남자 우위 점수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더 자기 준비를 잘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많은 여자 교장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사회적 지도자로서 의미 있게 학교를 잘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남자라서 어떻고 여자로서 어떻다는 이런 어떤 관점부터 이제 좀 바꿔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이제 우리 사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안 일어나면 강제로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 폐지 이런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그 가부장적 사회와 정근대적인 모습에서 남자에게 또는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첫 번째 장남에게 많은 권한들을 부여했죠. 그런데 이것들이 사회적 변화는 안 이루어지고 너무 더디니까 호주제를 폐지를 하겠다는 법적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강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동에 계신 할아버지도 얼마나 갓을 쓰고 와서 데모를 했습니까? 지금 3.8 얼마 전에 여성의 날이 있었지만 여성의 날을 제정을 해서라도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어느새 보면 저희들이 어머니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엄마 말을 듣지 아버지는 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엄마하고 살박이 들어갈 때 학교 갔다 오면 들어갈 때 따지면 은연중에 어머니의 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교사는 그래도 중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히 가르치도록 그 어떤 연수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교대나 사범대 내에서 과목으로는 존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균형성, 차별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런 것들 저항함들을 꼭 강조해서라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두가 인지하듯이 제일 처음 만난 어른이
바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이 칭찬 한마디 또는 꿀밤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익히 알고 있고, 또 웃긴 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처럼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런 차별이나 성비 불균형에 따른 그런 어떤 남자아이가 여성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극도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거밖에 저희가 뭐 딱히 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내겠습니까만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예, 이게 이제 어느 한쪽에 편을 들게 되면 한쪽은 또 아픈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학교라는 곳이 성장의 공간이거든요. 저는 교사 출신이고 35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현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체험으로서,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교육감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교사 팬이 돼야 되겠죠. 그런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지금은 다양한 학생들에게는 성장 공간이 되고, 그것을 지원하고 또 지켜보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것을 함께 기다려주고 성장을 돕는 교사가 있고, 학교에는 다양한 손들이 있습니다. 급식을 아름다운 급식을 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아름다운 손이 있고요. 또 양호실에 가면 보건 선생님이 챙겨주시고요. 또 당직을 하시는 분, 이와 같은 것들이 구성이 돼서 교육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시속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 교권을 올리면 학생 인권이 내려가고, 학생 인권을 올리면 교권이 내려가고 추락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시속 게임이 아니라 정글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글짐은 하나하나 단위를, 경로를 지나면 터널을 지나고 미끄럼틀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앞에 모인 가벽을 넘고, 이런 다양한 앞에 놓인 환경을 극복해 가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속에는 교육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저희 교육 철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포럼의 이름을 사람과 교육을 했거든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런 교육. 그 방향성은 존중이 돼 이해와 공감, 배려, 이런 것들이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따스한 경남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